캠리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차량들을 많이 시승하고 있는데 캠리나 최근에 또 시승했던 어코드 하이브리드, 경쟁 차량인 어코드 하이브리드 또한 물론 매우 좋은 차량이고 장인 정신, 일본 특유의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차량이지만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문제로 인한 불매, 이게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게 이미 잘 드러나고 있고, 캠리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미 타본 차량이지만 이번에 영상을 담아보고 싶어서 시승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토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매 부분이 한국에서의 지금 이 같은 한국에서의 불매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토요타는 작년 판매 실적과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올해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벨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쪽 보면은 봐도 외관에서 봐도 많이 낮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도 창을 열고 내릴 때 보면은 창의 크기가 들리고 닫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도 창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각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쪽 도어 패널에 마운트 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 당기면 시트가 무척 가볍습니다.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토요타 최신의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구성들을 만져봤을 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게 되고요. 방향지시등 작동 소리고요. 후진 상황에서 후진 카메라가 화질이 너무 좋지 않고 구닥다리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닛산 차량에서 느꼈던 그런 카메라 화면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쪽 보면은 따로 다른 색상은 없고 모두 흰색으로 이렇게 친환경 차량답게 해둔 것을 볼 수가 있고, 3분할이 되고 에너지 흐름도 보이고요. 그래픽이 많이 떨어지는 게 있고 지도가 보이는데 지도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내려지고 지금 2열인데요. 이 정도 속도고 조금 힘이 가해지니까 바로 내려갑니다. 센터 암레스트 보면은 푹신푹신한 이런 느낌 좋은 이런 가죽 소재로 여기 열어서 이렇게 음료를 2개 되어 있고요. 송풍구는 이쪽에 USB 충전 포트 2개가 있습니다. C타입 이런 거 아니고요. 시트백에 이렇게 가죽 재질로 공간이 양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 조절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고요. 아이소팩스 마련되어 있고 빼는 형태고요. 끼우는 그냥 아예 없거나 그냥 위로 올리거나 이게 낫지. 이쪽에 이렇게 캠이 딱 적혀있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붙어있는 소재로 되어 있고 찍찍이 소재로. 어코드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타는 8세대까지 나온 거고 어코드는 벌써 10세대고요. 두 차량 모두 1,000만원 내외의 중형 세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두 가지 트림은 모두 4,000원 상회를 하고 있고요. 캠리 하이브리드 기본형인 LE가 3,740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고급형인 XLE가 4,220만원으로 캠리가 이제 뭐 어코드보다는 2배 이상 많이 판매가 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 핸들 열선, 열선 시트 3단계, 통풍 시트 3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캠리 하이브리드는 핸들 열선 없고 열선 시트 3단계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 없습니다. 두 차량 모두 반자율 주행은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내관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런 앞선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어코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캠리가 10개, 어코드는 8개라서 이 부분은 캠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도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한 수 위입니다. 복합연비가 18.9로 나타나 있고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16.7이고요.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는 어코드보다 0.5L 큰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어코드가 복합연비가 더 좋은게 차 중량이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1540에서 1550kg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1620에서 1555kg입니다. 100kg 정도 어코드가 더 가벼워서 연비가 더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휠도 1인치가 더 작습니다. 배기량도 낮고요. 어코드가. 엔진의 최고 출력은 캠리가 178마력이고요. 어코드는 145마력입니다. 어코드가 이제 캠리보다 배기량이 0.5L 낮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집니다. 전기모터 같은 경우에도 출력이 캠리는 120마력인데 어코드는 184마력입니다. 시스템 총 출력 보면은 캠리가 211마력, 어코드는 215마력입니다. 시트를 가장 하부로 낮춘 상황인데, 시트가 하부로 가라앉아 있다는 무게중심을 많이 낮춘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탑승하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바닥면이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 제조사의 설명과 같이 운전자인 제가 많이 하단으로 내려와 있다는 인식을 주행 중에 주고 있습니다. 안정감이 느껴지고 시트 포지션을 하부로 많이 낮춘 이런 느낌이 운전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성이 많이 가미된 차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승차감에서 너무 딱딱해서 두통이 유발된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고요. 패밀리 세단답게 좋은 승차감을 볼 수가 있고, 노면에 매우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을 고속주행 상황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유연하게 노면 대응을 하면서 고급스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배터리가 5칸이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조금 격하게 주행을 해봤더니 바로 3칸으로 줄어드네요. 어제 장시간 주행을 해보니까 이 핸들이, 이 딱딱한 핸들, 이게 엄청난 손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면 안 되고 조금 말랑말랑한 재질로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버튼류들도 딱딱한 소재들인데 이것도 동일한 느낌을. 주행 모드는 에코를 비롯해서 노멀과 스포츠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우선은 스포츠로 변경을 하게 되면 무서울 정도의 가속감을 운전자에게 토요타 코리아가 차량을 내놨을 때 스포츠 주행 성능을 많이 강조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스포츠 주행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었는데요. 실제 스포츠로 주행을 해보면 무서울 정도의 가속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 엄청난 그 절도감에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매우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홀드 걸 때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아야 되는 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에코 모드에서 내리막 주행 상황인데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고 있는데요. 물륜 쪽에서 전기모터로 힘이 가해지고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는 녹색의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을 하게 되니까 여기 총 레인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계속 많아지게 될 거고요. 지금 14.5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10에 구간단속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게 나온 연비 수치입니다. 온도 지금 이렇고요.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앞차가 가까워지고 있고 속도 45로 맞춰둔 상태인데 차간거리 3단계입니다. 정차를 했고요. 대기중 떴고 이런 식으로 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차 출발하니까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요. 조심해서 지금 45의 속도로 맞추고 차간거리 3단계 가장 크게 해두고 가고 있는데 앞차와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요. 조금씩 줄여주고 거진이 더 힘을 주고 더 힘줘 멈추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봤는데 거의 정차 상황에서 몸이 앞으로 살짝 쏠릴 만큼의 그렇게 편안한 승차감으로 정지해주고 있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불구하고 매우 정밀한, 매우 잘 노면의 상황을 노련하게 대응하는 차량 움직임이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